다시 뭉치자 광화문 앱으로 제대로 된 진짜 뉴스, 정치, 사회, 경제 뉴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애국방송, 애국시민단체들의 소식과 활동을 확인하는 교육의 광장. 온 오프라인으로 뭉치자 애국행사. 광화문온으로 조직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화문 온, 지금 다운로드. 네, 반갑습니다. 너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 더 라이브는 너라TV의 박상백 PD님과 그리고 홍철기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네. 문재인이 이제 미국에 다녀온 게 사실 제일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부장님 채널 방송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주제로 다루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봐 가면서 네.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백신이 제일 큰 화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네. 문재인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백신을 확보를 못하면은 탄핵 수준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LH 부동산보다 그 소위 말하는 K 방역이 사기였다는 부분들이 문재인 지지율을 깎아먹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백신을 빨리 들여와야 되는 거고, 사실 이 사람들 기준에서는 7월만 돼도 백신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 그 다음에 지금 노르웨이, 덴마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까지도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도 당연히 자국민한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넘치는 단계가 7월 정도 되면 되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에 한 1,000만 개 정도 받아와가지고 5월, 6월 소위 말하는 백신 보릿고개를 넘기겠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믿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냥 그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정도만 되면은 지지율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갔던 건데 네네. 실패를 했죠. 네. 이게 백신이 왜 확보를 못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일단 55만 개 들여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딱 찍어가지고 딱 집어서 국군에게만. 군인에게만 줘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미군과 접촉을 하는 한국군에게 줘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상당히 이미 실수를 했어요. 얼마 전에 주한미군에서 남는 백신을 그 한국군에다가 14,000개 정도를 또 넘겨주겠다고 주한미군 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민간에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명확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찝은 거죠. 그거 주지 말고 군인에게만 줘라. 근데 이 군인에게만 줘라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네네.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를 대서 한미연합훈련을 안 했던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을 안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 오기 전부터 그 싱가포르 그 미북 회담 이후로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도 계속 축소해 왔거든요. 북한 눈치 봤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미국에서 준 백신 갖고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안 할 없고. 이유가 없어지죠. 네. 그럼 당연히 김정은이 열받겠죠. 근데 이거라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라도 받지 못했으면은 네네. 성과가 제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어젠가요? 그 엊그제 이충근 박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번에 미국이 또 바이든이 너네 친중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에 대한 거에서, 그러니까 친미로 가는 데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는 내가 이번에 다 제거해 줄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 더 이상 뭘 갖고 변명해 볼래? 뭐 백신이면 백신, 뭘 갖고 변명해 볼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평가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대한민국에게 백신을 충분하게 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문재인이 백신 주면 이제 북한과 나누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미국이 줄 리가 있겠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뒷배경으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 문재인이 행동을 잘못했죠. K 방역을 홍보하겠다고 얘기했어요. K 방역을 자랑하면서 네네. 오히려 미국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있었거든요. 네. 미국에다가 무슨 진단기를 보낸다던가 미국에다가 마스크를 보낸다던가 뭐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마치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뛰어난 나라인 것처럼 네. 선진국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됐고 1,200억을 들여서 K 방역을 홍보했지 않습니까? 전 네, 세계에.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선진국 저기는 관리가 잘 된다며
근데 지금 와서 백신 달라고 그래? 괘씸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분명히 그 한미 정상회담 전에 기자회견에서 그 백악관의 대변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죠. 왜 한국은 선진국인데 못 사는 나라에게 줘야 할 그 원조성 백신을 한국에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대변인이 애매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상황이 문재인의 행동이 그대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게 된 거죠. 저번에 광복절 때도 네네. 그때 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제가 모니터링 했을 때 광복절 때도 뭐라 얘기했냐면 백신 북한에도 나눠줘야 된다. 네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동북아 쪽에 백신 나눠주는데 일본도 참여라고 하면서 네네네, 맞아요. 그런 발언을 대놓고 하는데 더 웃긴 건 백신도 없는데 뭘 나눠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네. 그 이인영이나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취지 얘기가 뭐냐면은 네. 어려울 때 나눠주는 게 진짜 나눠주는 거다. 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아니, 나눌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 그 이야기가 좀 꾸준히 나왔어요. 네. 이제 어려울 때 진짜 도와주는 게 진정한 친구다 하면서 코로나의 아픔을 중국과 함께 나누겠다. 네. 이게 너무나도 일관된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근데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미국이 백신을 세계에 안 풀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히려 미국을 공격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그거는 억지라고 봐요 저는. 지금 네. 우리 없는 만약에 백신을 북한에 나눠주겠다고 하면요 북한이랑 우리는 국경이 폐쇄돼 있기 때문에 네. 휴전선으로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방역 문제가 우리랑 원래 상관이 없어요. 네. 마치 맞아요. 북한의 백신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나라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말이 안 돼요. 왔다 갔다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상납이에요. 그건.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제가 최근에도 본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관광객이 3만 명 이상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네. 있죠. 근데 마스크도 사실 거의 뭐 쓰지 않고 그냥 관광을 즐기고 있어서 네. 이게 또 제주도에서부터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관광객으로 오는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가이드가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아 백신 드디어 들여나왔다. 모더나 국내 생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근데 참기가 힘든 게 지금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마스크를 거의 벗었죠. 예, 일상화가 됐고 미국에서도 미국도, 예.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마치 이번에 대깨문들이 그 문재인 씨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서 마스크 벗은 거가 네. 특별 대접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네네네.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고 이미 5월 13일에 선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 대접이 아니라 그냥 일반 미국 국민들도 해당되는 일을 한 거일 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단할 게 없는 거죠. 그 이번에 제가 그 저 웃긴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문재인이 갈 때 카페트를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안 깔아주면 아니, 말 근데-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네네. 저는 그런 네네. 얘기까지 하고 싶지가 않은 게요. 네네. 솔직히 카페트 그러는데 네네. 그 야외에 무슨 카페트입니까? 그냥 그 빨간색 깔판이지. 그래서 빨간색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 자 김정숙 씨를 못 데리고 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나온 거는 방역 때문이다. 그러면은 김정숙 씨가 백신 이미 맞았는데 방역 때문에 문제가 될 사람이냐? 그냥 바이러스로 보는 건 아닐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또 보도가 뭐가 나왔냐? 그 미국의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네. 대학 교수를 하느라 바빠가지고 그 영부인 역할을 안 해서 짝이 없어서 안 간 거다 했는데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94세에 네네. 한국전 참전용사의 메달 오브 아너라고 해가지고 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날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계속 미국한테 대접받았다라고 오늘도 문재인 씨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엄청난 대접을 받았다. 성공리에 끝났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은 대접을 못 받았는데 대접 받은 척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왜 꼭 뭐 대접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왜 논란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카페트 이야기 나온 것도 보면은 사실 카페트를 깔아줬느냐 안 깔아줬느냐에 대해서 뭐 국격에 대해서 이거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일본 총리도 안 깔아줬어요. 원래 지금 네. 상황이 그걸 깔아가지고 옆에서 의장대 사열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카페트를 들고 갔다는 건 이 국내의 이 눈치를 우리 모습에 우리 눈치를 봤다는 거지. 언론에서 예. 이제는 보수 눈치만 본 게 아니라요. 네. 소위 말하는 중도 눈치도 보는 거예요. 그만큼 몰려 있다는 몰려 거죠 있어요. 지금 핀치에 문재인.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네네. 떨어진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방미 전에 조사한 거다 이거죠. 음. 그 정상회담 전에 네. 아마 내일 모레쯤 나오는 여론조사는 방미 후에 나오는 아주 높이 나올 겁니다. 아, 그 지지율이.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거의 주식이랑 비슷하게 해요. 네.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기계적 네. 반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이번에 미국이랑 만나고 와서 문재인 지지로 돌아섰다는 사람이 과연 주변에 있을까요? 그 뭐 얼만큼 뭘 잘해야지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네. 문재인 이번에 방미를 놓고 평가를 한다면은 부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성과가 하세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성과의 핵심은 원래 백신이에요. 백신. 그쵸? 근데 백신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빵점이에요. 음.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 네. 그래도 미사일 사거리 얘기를 하시는데 음. 그 미사일 사거리 풀어줬으니까 잘 협상하고 온 거 아니냐, 자주 국방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1번 미국에서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미사일로 북한 전역은 다 타격이 가능해요. 네. 예. 북한 핵시설도 타격 가능해요. 그럼 지금 적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돼요. 그럼요. 왜냐면은 한 번도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는 막 열렬히 기다린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에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는 시진핑이고 하나는 김정은인데 네. 이제는 시진핑이 임기 내에 오기가 힘들어졌죠.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했는데 만약 시진핑이 온다. 그럼 시진핑한테 선물 보따리를 또 풀어야 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선물 보따리를 풀음으로써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풀었는데도 원하는 답을 못 얻어냈잖아요. 그럼요. 44조를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안방에 시진핑을 부른다고 하면 이거는 더 큰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 우린 가도 풀어야 되고 뭐 와도 풀어야 되고 뭐. 아니 근데 이건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건국 이래로 네. 어디다 선물 보따리를 풀은 적이 없어요. 아, 우리는 항상 얻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면은. 자, 우리나라는 네. 기본적으로 미국 정도가 아니라요. 네. 중동 순방만 가도 네. 중동에서 투자를 받고 오는 나라예요. 맞아. 오일머니에 투자를 받고 오고 유럽 가도 당연히 투자를 받고 오는 나라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제 돈을 풀어서 미국의 환심을 사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만큼 한미 동맹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미국에서도 이미 다 알대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속에 어떠한 가치와 사상과 생각이 들어 있는지. 이거는 뭐 확실해요. 돈으로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면은 이인영이 몇 번 얘기한 거예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번 얘기했는데 이인영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 동맹인데 이 가치 동맹을 넘어서서 평화 동맹을 만들자. 그 이유는 평화 동맹을 만들어야 중국과 북한과 같이 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핵심 가치로 미국과 동맹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미국과의 동맹의 같은 수준의 동맹을 북한과 중국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려면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한 게 평화를 중심으로 한 평화 동맹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핵심 세력들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버리자고 하는 거고 그 얘기가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그 혈맹으로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계약
관계로 가겠다는 거죠. 그 이번에 반미가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메시지잖아요. 예. 미국이 문재인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뭐 주는 놈 생각이랑 받는 놈 생각이 다르면 이게 큰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평가를 어떻게 봤냐면 쇼하는 놈이 더 쇼하는 놈이 있다. 이번에 메시지를 다 이 노병을 그 6.25 참전했던 노병을 모셔다 놓고 네네. 무릎 꿇으며 사진 찍는 거 하며 맞아요. 뭐 백신 문제도 국군에게만 주겠다 이런 것도 보면은 반중을 메시지를 던진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다 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참여를 안 할 수 없게끔. 네, 맞아요. 예. 이번에 그리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네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안 했으면 했던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 핵심은 네네. 여기 김여정이한테 혼날 일이 생겼어요. 회초리 혼날 준비해야겠네. 김정은과 네네. 만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핵 폐기 안 하면 안 만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아예 확인 사살을 어떻게 했냐? 네. 확인 사살을 어떻게 했냐? 그 국제 무대에 김정은을 데뷔시켜 가지고 네. 정당성을 부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없다.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 파트너 아니다. 북핵 회귀시키고 김정은 정권 끌어내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건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가기 네. 전에 네네. 그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게 있어요. 한겨레는 저쪽 라인이니까 정보가 확실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겨레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이 그 남북 관계를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몇 번 외교 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답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단둘이 만났을 때 그 얘기를 꺼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냐? 북한 핵 문제에 남한을 참여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참여는 그 전에도 했어요. 네네.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아, 본인이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잖아요. 딱 있잖아요. 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근데 운전대론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뭘 얘기했냐? 새삼스럽게 참여시키겠다. 그동안 참여 안 했습니까? 당연히 참여했죠.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요. 상당히 따끔하게 혼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혼나서 끝날 게 아니라 김여정이가 조만간에 네네. 이건 제가 거의 확신을 해요. 조만간에 무언가 새로운 메시지가 또 예전에 나오겠네요. 뭐 삽살개, 삶은 소대가리, 앵무새 나왔는데요. 네네. 또 하나가 또 나올 겁니다. 이제. 아, 그 조만간 북한의 메시지도 예.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메시지였대요. 이것도 이 친구 박사님한테 들은 건데, 네네네. 야 문재인, 너 김정은만 바라보지 말고 북한의 인민을 좀 바라봐라. 백성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왜 자꾸 김정은한테 매달리냐. 이게 미국의 전반적인 지금 여론으로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은 인권이 가장 김정은의 뭐 이 정권이 유지가 되냐 마냐 이거보다도 네네네. 이 백성들을 보는 이 인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네. 문재인에 대해서 따끔한 메시지를 던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최초로 파악하신 분은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충근 박사님 얘기하시지만은 이충근 박사님도 바이든 대통령 된 초창기에 네네네. 토크에 나오셔가지고 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미국은 시스템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다라고 네네네. 정광훈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도 평생 연구하신 분보다 정광훈 목사님이 더 확실하세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맞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네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미국은 어떤 한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든 자기 속에 뭔가 있어도 쉽게 그걸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네, 저희가 진짜로- 바이든을 친중으로 봤었잖아요. 네네네. 그 선거 때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가 아니라 네. 목사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만 네, 네. 제대로 보신 거고 예, 좀 부족한 다른 분들이 네. 오해를
기대를 했었던 거죠. 저희는 다만 뭐였냐면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은 바이든보단 트럼프가 낫다라고 봤었던 건데 사실 정책으로 보면은 사실 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김정은 얘기하던데 그 싱가포르 회담 때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번에 바이든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는 트럼프가 딜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한반도를 놓고 보면은 내 말 잘 듣는 놈이면 된다 이렇게 난 네네네. 트럼프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네네. 문재인이 했던 김정은 했던 내 말만 잘 들고 중국이랑 싸운 데서 앞에서 싸워줄 놈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바이든은 김정은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만나서 정당성을 부여할 생각이 없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를 제대로 예언한 거는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다들 그 난리를 치던 와중에서도 정광훈 목사님만 정확히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태도 보면 사실 트럼프 때는 대화라도 했잖아요. 네. 근데 아예 바이든은 대화도 원치를 무시작전, 않아요. 무시작전인데. 더 강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문재인? 여태까지 4년 동안 김정은이랑 트럼프 연결해주다가 중매수다가 지금 임기 말까지 왔는데. 근데 김정은은 중매도 서지 마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아 오지랖 떨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떨지 말라고. 그래서 그 민주당의 소병훈이라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본인의 SNS에다가 네. 관계자 한 명이라도 네. 북경에 들러서 잘 설명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했다가 난리가 나서 삭제를 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예. 귀국하기 전에 중국에 좀 들러가지고 예. 우리가 뭔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림이 좀 앵캤는데. 와, 이 진짜 나쁜 놈 그 아닙니까? 중국한테 얘기해 놓으면 네. 북한에다가도 전달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그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정말 저 사람들 마음 속에는 그 미국은 그 동맹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동맹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주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착각하고 앉아 있냐 이렇게 이제 야당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국민 정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지금 보면 하는지 보면 아이 문재인이 성공해 왔다고 지금 네. KBS, MBC 막 성료라는 단어 쓰고 있거든요. 성공적으로 종료 이거잖아요. 성료.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론 조작이.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한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 삼성에서도 이번에 자체적으로 백신을 뭐 개발하겠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 이게 좀 이게 뭐냐면요. 원래 삼성이 그 문재인이 미국 가기 이전에 이제 모더나 생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처음에 기사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네네. 맨 처음은 한국경제신문에서 화이자설을 얘기를 했어요. 화이자를 생산한다. 근데 그때 소스가 삼성이 아니라 네네. 정부의 고위 관계자였어요. 음. 그러니까 화이자가 됐든 모더나가 됐든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해서 그 백신을 생산하겠다 내지는 해야만 한다라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삼성에서 화이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모더나인 게 밝혀지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가서 MOU를 체결을 하는데 이미 생산 라인은 다 만들었어요. 송도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삼성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수익률이 낮대요.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술이나 몰로나 자체 개발도 할 수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삼성 계열사들이 제약 계약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장만 하는 거거든요. 네. 병에다가 병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원재료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약 자체도.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삼성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수익률을 포기하고 한 거다. 거의 뭐 포로로 잡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고 봐야죠. 참 이거 하는 집. 지금 최근에 그 민주당 인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국민 여론도 봐야 된다 했었는데 이미 국민 여론 70%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야 된다고 사면해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어젠가 또 다른 민주당의 관계자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아직
그 대통령이 결심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100%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라는 건 결국은 대깨문 여론이다. 20% 내지 30% 되는 저 대깨문 여론이 네네. 돌아서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재용이 받은 게 네. 2년 몇 개월이잖아요. 네. 지금 형이 뭐 이러다 시간 다 가지 뭘 사면 눈알 지금 시기에 안 하면은 이거 뭐 선심 쓰는 것도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절반 했어요. 네. 절반 했으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가석방 기준을 낮추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 사면, 완전 무죄 석방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이렇게 목줄을 잡고 있겠다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라면 다시 들어야 가석방은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이재용이면 네. 전 한국을 뜰 것 같아요. 아니 당장 지금 뜨죠.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어떻게 떠요? 아니, 못 떠요. 그러니까요. 이미 늦었어요. 이재용은 안 뜨더라도 회사는 띄워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아, 거예요. 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요. 가능하면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미국에 공장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빠지고 그러니 우리가 미국한테만 공급을 한다던가 뭐 중국이랑은 예를 들어 LG U+ 아직도 화웨이랑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백하게 우리는 더 이상 화웨이랑 거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가능하면 새로운 투자는 신규 투자는 국내에 있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백신 때문에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국내 투자가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걸 선물이라고 갖고 갑니까? 자기 돈 아니에요. 기업의 돈이에요. 삼성, SK, LG,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오히려 네네. 성과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아니 미국에 투자하실 기업 있으십니까 하니까 SK 회장부터 해서 총수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요 이러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가고 싶죠. 가고 싶은 거야. 아니, 당연히 미국 가고 싶은데 그거를 네. 말리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고 국내에다가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네. 그리고 생길 후폭풍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쿼드에 가입하고 이번에 쿼드 얘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쿼드에 가입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오히려 안 깨워주지만 미국의 최대 우방들은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정보 공유를 해요.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이 5개국이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가지고 비밀이 없는 거예요 서로. 거기에 지금 식스 아이즈로 일본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조만간에. 그러면은 우리 쿼드도 가입할 거고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를 더 쌓아서 파이브 아이즈가 식스 아이즈 일본도 만약 들어온다면 세븐 아이즈가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전작권 환수 얘기도 의지가 있다 얘기를 갖다가 이번에 굳이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했잖아요. 그 얘기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 왜 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지금 전작권 그 환수를 하려면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은 훈련을 해서 수준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니들이 지금 한미연합 훈련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 준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55만 백신 맞추고 해서 전작권 환수할 수 있겠네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임기 중에 전작권 회수하고 결국에는 그 최소한 어디까지 지금 바라는 거냐면 확정 일자를 받아놓겠다는 게 문재인의 입장이거든요. 전작권 환수에 대한 확정 일자를. 예. 야. 근데 미국은 지금 안 주고 있던 거를 네네. 확정 일자를 받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백신부터 맞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백신부터 맞고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연합 훈련 제대로 해인 건데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요 또 북한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문재인은 이번에 이러나 저러나 혼날 일을 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근데 또 이거 이번 얘기도 좀 꺼내면 사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부끄러운 네. 일이에요. 또 그렇죠. 이 문재인이 가서 이 미국의 부통령과 네. 악수를 하는데 부통령의 그 악수 이후의 행동이 대한민국이 참 대통령을 대하는 그 모습이 또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많은 또 채널에서 부장님 채널에서 다루셨더라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네. 저렇게 그쵸. 네. 무시받고 멸시받고 오면 되겠느냐. 악수를 했는데 그 미국의 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다가 이렇게 바지에다가 손을 닦았어요. 이렇게 네. 닦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로 갔는데 네. 저 더럽다 소리를 들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네. 아니 보통 악수를 하는데 제 손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닦고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악수한 다음에 손을 닦는다는 건 아, 외교적 결례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결례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그 박상백 PD가 네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네, 왜요? 아니 아까부터 그 얘기 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네. 많은 분들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제살깎기 먹기식으로 해서 뭐 굳이 이거 얘기할 필요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식이 잠재적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요. 왜냐면 제가 딸하고 가끔 뽀뽀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예, 아빠 뽀뽀하고 근데 침 묻으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닦아요. 근데 이거를 네, 네. 제 딸이 보면은요 이걸 기분 나빠한다고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닦아요. 아 갑자기 그지 아빠가 나랑 뽀뽀했는데 그렇죠. 침 닦으면. 그럼 내가 묻은지 인지를 했어도 네네.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뒤로 돌아서 안 보일 때 가서 손을 좀 닦는다든지 뭐 이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전혀 무의식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네,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의식이 더 무서운 거죠. 의식적으로 한 거보다. 근데 예전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았던 시절에는 네.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국격이 어느 정도 낮아졌냐면요. 그 중국의 왕이라고 있잖아요. 오면은 대통령 툭툭 치지 않습니까? 어깨 그냥 툭툭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왕위는 서열이 저 밑이에요. 중국에서도. 반면에 그 부통령은 미국에서 넘버 2 아닙니까? 그렇죠. 저 정도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이 자초한 바가 있죠. 그때 왕위가 툭툭 쳤을 때 난리를 쳤어야 돼요. 맞아요. 난리 쳤어야 돼. 진짜 너무 이게 사실 목사님께서도 이런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잖냐. 네. 제발 바깥에 나가서 챔피언. 대접 좀 받고 돌아다녀라. 아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같은 반 옛날에 고등학교 네. 다니고 그럴 때 같은 네네. 반에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다른 반이나 다른 학교 가서 맞았다고 하면은 네네. 그렇죠. 기분 괜히 기분 나쁘거든요. 나쁘잖아요. 예, 뭐 멤버십이죠. 저희는 안 그러지만은 박범계 같은 경우는 또 막 단체로 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김부겸, 박범계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게 사람 마음인데 네네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번에 바이든이 총리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바이든도- 대통령 없어요, 우리는. 문재인 총리라고 또 불러가지고 그거 단순히 무슨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요. 제 쇼 위에 쇼라니까요. 이거 그냥 어떻게 국가 원수들이 만나는데 네네. 그런 실수를 하겠어요. 아니 왜 실수가 저는 어렵다고 이야, 보냐면요. 참. 미국이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미국이 외국의 총리를 만났을 때는 대통령이라고 실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각제 국가에 네네네. 수상이나 총리를 만났을 때 대통령이라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네네. 반대로 근데 우리는 똑같은 대통령제인데 만나서 총리라고 얘기한다? 이상하죠. 일본 사람인 줄 착각했나? 거의 총리제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례를 당연히 탓해야죠. 하지만은 결례를 탓하기 전에 무언가 대한민국의 지금 국격이 낮아져 있다. 네. 실제로 그 악수 해가지고 손 닦은 댓글에도 미국의 댓글이에요. 네. 대한민국의 프라임 미니스터한테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 사람 진지하게 쓴 거예요. 진짜로 총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번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떤 문제들이 많습니다. 백신도 확보를 못했고 네. 부통령이 악수를 하는데도 손을 닦는 결례를 보였고 그리고 지금 총리라고 부르는 모습도 네. 포착이 됐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원래 네네. 해외 순방을 하면은 대통령이 뭔 일 한 것 같아요. 그냥 갔다 온 것 자체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네네. 지지율을 반등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 뭐 아마 조금 반등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론조사 되겠죠. 보면 역시구나 하고서는 이 사람들이 또 조금 올려놓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네네. 지금 청와대 왔을 때 청와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모르는 약속이 분명히 뒤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 약속을 왜 지키기가 힘드냐? 청와대에 이번에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언제나 미국을 만나면 당당하게 얘기하고 반대로 중국이나 북한을 만났을 때는 굽신굽신하고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속 지키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럼 그 후폭풍이 심각할 겁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의 메시지는 저는 단 하나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자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앞에서 6.25 참전 때 노병을 모셔다 놓고 훈장을 줬어요. 네네. 그 다음에 백신을 주면서도 국군에게만 맞춰라.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건 다 군사력에 네네. 쇼는 노병을 갖다 해놓고 그리고 사거리 늘려준 건 실질적으로 사거리 늘려줬고 그 다음에 백신을 주면서 군사적으로 그 바이러스부터 침투되지 않게 군사를 보호했고 그러면 이거는 메시지가 뭐냐 그랬을 때 사거리 늘려준 거 어딜 향해서 쏘라는 거예요. 자기 향해서 쏘라는 거겠어요. 설마 뭐 일본한테 쏘라고 하겠어요. 미국을 향해 쏘라고 했겠어요. 미국한테 날아가지도 않아요. 날아가지도 않죠. 그 사거리면은. 그러면 전체적인 메시지는 맞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그 가이드라인에 이쪽에 미국 편에 서라. 그리고 그쪽을 향해라. 이렇게 지금 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됐어요. 예. 분명히 그렇게 뭐 끌려가게 됐어요. 아, 표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문재인에게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네.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네. 이번 방미에 다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아 실제로 방미 전날에 네네. 그 주한 미국 상의가 네. 미국 기업들이 경고를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 안 하면은 네. 상당히 그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닐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요. 야. 그게 결국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결국 뭐냐면요. 반도체 공급을 통해서 반중 전선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경고가 심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경고란 단어를 그 외신에서도 썼었거든요. 미국은 저를 놓고 이야. 보면 삼성이냐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삼성과 삼성이 더 필요하고 대한민국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정부죠, 정부. 네, 정부인데 네, 문재인 정부. 필요 없고 이재용 네. 필요해 그쵸, 이거잖아요 그쵸. 지금. 거기다가 대만 해협이라는 단어까지도 이번에 공동성명에 들어왔거든요. 상당히 문재인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굿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만 관련된 질문을 질문했었을 받자마자 때, 좋은 그때 옆에서 질문이에요. 굿럭이라고 얘기했어요. 행운을 빈다. 잘 대답해라. 거의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그게. 행운을 빈다. 이야. 말 잘해라. 어? 말 그러니까 잘해요. 아니 계속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미 관계가 깨지면 미국이 다음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네. 대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미 얘기도- 선택했어요. 했습니다. 아 이거는 네네네. 이미 선택을 한 거고요. 음. 이미 저렇게 돼버리니까 어느 정도라도 좀 돌려놓으려고 네네. 무리를 지금 한 거예요. 문재인 입장에선 본인은 혼날 거 알면서도. 음. 왜 그러냐면 이미 TSMC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500억 불 정도 지원금 얘기가 나왔는데 TSMC가 미국에 지금 그 투자한다는 게 140억 불? 네네. 근데 그 이상도 한다는 거예요. 네. 몇백억 불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고 대만 회사죠. 그리고 기술 격차도 삼성이랑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1나노의 벽을 깼다는 말이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의 인텔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깼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나오는 게 10나노 정도 되는 칩들이 나오거든요. 네. 삼성도 지금 한 7나노 정도 하는데 삼성의 7나노랑 TSMC의 7나노랑 수준이 다르대요. 한쪽은 7.1이면은 한쪽은 7.9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TSMC에서는 1나노의 벽을 깼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격차도 벌어져 있고 잘못하면 삼성전자 망하게 생겼는데 네네. 그 책임을 자기가 덮어쓰기가 싫은 건데 근데 정말 책임을 덮어쓰기 싫으면요 오늘 당장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서 내보내주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 내보내준다고 문재인으로 돌아설 사람들 없습니다. 얻을 게 없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미 늦었어요 때는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파를 몰아제껴 가지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원래의 정신으로 제 이승만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목사님 외치고 계시는데요. 8월 15일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벌써.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가 또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해 먼저 조직해야 될 일은 광화문 온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에 정광 목사님 얘기하시는 얘기가
나랑 약속을 하나 하자. 일주일 동안 딱 한 사람씩 광화문론에 가입시키기 운동을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약속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내 옆에 지인에게 꼭 한 사람에게 광화문론을 가입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는 홍철기 부장님과 그리고 박상미 PD님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함께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이슈더 라이브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